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무역 흑자도 나고 주가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환율은 1,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한다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 지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원화값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말이죠, 미얀마만도 못하고 베트남만도 못하고 지금 원화 가치가 가장 지금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가장 많이 지금 떨어지는 화폐 중에 하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왜 이런 거냐 도대체가. 지금 기존에 지금 환율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재명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 그리고 국내 증시 화랑세에도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금 1,500선마저 위협하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환율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엔 무역에서 흑자가 나고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과거와 달리 이 같은 달러 공급을 넘어서는 달러 수요가 국내 외환시장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즉 공급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원화 약세가 이렇게 있는 거냐. 이거는요, 이 나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가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나라를 못 믿으니까 자꾸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달러가. 그리고 달러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볼트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원래가 이제 고환율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면요 물가가 올라가요. 자,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1,477.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완 위기 때 수준인 1,400원대 환율이 벌써 두 달가량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는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자금 유출 현상이다. 바로 이거예요. 단순한 사이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이재명 리스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배경엔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고 다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해외 투자 등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달러 수요가 늘고 있다. 달러 수요가 늘고 있다. 더군다나 200억 달러씩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안 내놓는 거야. 과거에도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거나 또는 들고 있으려는 기업과 개인은 있었지만, 최근은 원화 대비 달러 매력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를 안 갖고 있고 이거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도 예를 들어서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럼 달러를 벌어오면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원화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런다니까. 그냥 달러를 벌어오면 그냥 달러를 갖고 있다니까. 기업도 기업대로 달러를 갖다 비축하느냐고 달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은 또 서학개미라는 거, 여기도 물론 엄청나게 지금 미국 주식 사느냐고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오는 건 한정돼 있는데, 이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가는 돈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화 환율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왜 미국 주식에다가 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까요? 국내 주식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 5천을 간다고 떠들고 되지만, 조금 반짝하더니 말이죠, 지금 주식값 지금 몇 개만 올려가지고 착시 현상이지, 사실은 말이죠 반토막 났어요 전부 다.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서 이재명 믿고 했던 사람들 60% 이상이 전부 다 1,000만 원 정도 미쳤어요. 평균이 1,000만 원 정도 미친 거야. 이게 작은 돈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가 827억 7천만 달러 흑자였어요. 경상수지는 아직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같은 기간 직접 투자 206억 달러와 증권 투자 603억 9천만 달러에는 810억 달러 적자가 났어요.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났는데, 827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냐고 나간 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증권 투자한 돈, 개인이 증권 투자한 돈, 이거하고 합치면 이제 적자가 된 거야.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고환율로 인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유 등의 각종 원자재와 농산물 등의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이게 문제야. 환율이 올라가면요, 근데 이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요. 원유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 모릅니까? 원자재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냥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와 버리는 거야. 물가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여러분, 자동차 지금 휘발유값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조금 있으면 2,000원 간다는 말 나옵니다 이제. 한동안 그래도 휘발유값이 쌌어요. 그런데
지금 1,800원 넘어서고 이제 2,000원 간다는 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뭐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 하도 올라가지고서 뭐 지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고환율, 고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면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뭐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애완위기가 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미국 주식을 사놓는 것이 나중에 애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나라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이 달러, 이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애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결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원화 가치가 지금 똥값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주식 사지도 못하는 사람, 그만큼 여유도 없는데 그것도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고환율 때문에 고물가가 돼가지고 고물가의 폭탄을 그대로 맞는 서민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오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렵잖아요. 김밥 한 줄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0,000원 간다는 얘기까지 나와.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김밥 한 줄에 5,000원씩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김밥은 뭐 6,000~7,000원까지 하고 뭐 이런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말이죠,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요. 금리가 사실 내려가야만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예민해요. 우리나라는요, 집을 사도 거의 다 대출을 받아 샀기 때문에 이 월급 받아가지고 빚 갚으면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예요.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일부 사람들만 뭐 이제 그건 딴 나라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물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 그 빚 갚느냐고 들어가는 이자 소득이, 이자 그 유출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금해 가지고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자로 돈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쥐약인데, 사실은 금리는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값만 아니었으면 원래가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좀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역으로 돌아가는 거야. 역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학자라든가 어떤 지금 이런 또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지어 100% IMF 온다. 100%라고 얘기해. 100% IMF 온다. 언제 오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1,500원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500원 넘었으면 무조건 1,700원, 1,800원 간다. 1,700원, 1,800원 가면 IMF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이 안 도와준다. 미국이 우리가 통화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냥 간절히 매달렸는데 안 해준 거야. 일본도 통화 사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말이죠, 우리가 망가지는 게 결코 걔들한테는 손해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저번에 1998년에 IMF 왔을 때 일본이 사실은 그때 하나의 IMF가 오게 할 때 일본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일본이 사실 우리가 IMF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도와준 측면이 있어요. 뭐 그 국제사회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미국도 지금 통화 사업을 절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요,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돼 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그 돈 가치로 따질 때 한 4위 정도 돼요. 4위. 우리나라는요, 꼴찌야 꼴찌. 엔화는 4위 정도 되니까 어디 가도 좀 받아줘. 그런데 원화는 아무도 안 받아줘. 한국에서만 쓰이는 돈이야.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 미얀마 돈 만도도 못하고, 베트남 돈 만도도 못하고, 캄보디아 돈도 만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좀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금방 어떻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스마트한 경제생활을 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요, 역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달러를 조금 사놓는 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사라려면 또 달러 가치 더 오를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또 참 그렇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달러를 좀 사놓는 게 좋고, 또 금값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금 갖고 있는 건 팔지 말고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좀 일부 하는 건 좋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말이죠. 지금 상당 기간은 조금 간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다면 뭐 삼성전자 정도나 모를까 지금 좀 간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강시업TV입니다.